안녕하세요.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19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이 간단한 문제가 참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1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일차의 개수를 일단 무조건 나누고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1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식을 이제 이런 꼴로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그 1차항의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 1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걸로 구분을 해야 돼. 그 작업이 먼저야. 근데 요 부등식의 해가 특수해로 나와. 특수해라는 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이런 모양을 우리는 특수해라고 부르는데 특수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고. 됐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1차항의 개수인 2-b가 0이 됐다라고 한다면 b의 값은 2가 될 거고, 그래서 b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0 곱하기 x가 a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이게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네. 요놈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안 돼.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0보다 얘가 크대라고 하는 요놈이 0보다 작은 숫자를 가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곱을 구하래. 둘이 곱은 a하고 b의 곱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인데 생각보다 요거를 다루는 거 무조건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그 수준별 테스트 그 피드백 하면서 보니까 얘를 전부 나누고 시작을 해. 나누고 나서 뭐 할 거 없단 말이야. 나누지 마세요. 1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1차의 예수를 일단 나누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서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가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조절하는 방법.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 수직선을 활용한다. (7 7x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요. 5x가 3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고요. 오케이, 좋아. 요 부등식의 문제를 풀어보자.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면 7 더하기 5가 7x 마이너스 3x 따라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 2x가 a보다 작으니까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4, 3. 얘가 2a였네. 여기가 2a였고 2a였고 그래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얘네들을 수직선에서 공통범위를 찾아갈 건데 지금 현재 결정된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얘야.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의 해에 해당하는 요 놈이 만약에 A가 3보다 작은 쪽에 가 있어.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공통범위가 없으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가 없다가 답이 될 거고, A가 만약에 정확하게 3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보다 작거나 같은 놈하고 3보다 크거나 같은 놈하고 얘네들이 겹치는 건 3밖에 없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3 하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A가 3보다 큰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들의 공통범위는 여기가 될 거니까 A가 여기 있을 때의 해는 x는 3보다 크고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A의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해가 달라질 거고, 기억 A가 3이면 해는 3 참입니다. A가 3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A가 3보다 크면 모든 실수가 아니고 얘가 답이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범위를 하나씩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8번 문제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8번.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 3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 요 놈의 모든 정수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래.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1보다 크다가 될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얘네들을 공통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1보다 크다와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여기가 될 거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해의 합이 9가 되도록 만들어보자. 그럼 여기 2가 있겠네. 2, 3, 4. 2, 3, 4를 더하면 9가 되니까 5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 따라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이 3분의 a 플러스 1, 3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이 녀석이 4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될 거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오케이, 좋아.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그러면 a 플러스 1은 3, 4, 12보다는 커야 될 거고 1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a는 11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이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은 a는 최대값이 14가 되겠습니다. 라고 푸시면 되겠네요. 9번으로 갑시다. 9번 문제.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데, 저기서 의자가 1개 남는다라는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의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맥시멈 4명이겠지. 긴 의자에는 4명을 앉혀도 되고 3명을 앉혀도 되고 2명을 앉혀도 되고 1명을 앉혀도 되는데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에 3명씩 앉는다면 여기 총 X개의 의자가 존재하고 있고 각 의자에 3명씩 앉는다면, 그러면 앉은 학생의 수가 몇 명이냐면 3x명이 앉아있을 거고, 그랬더니만 몇 명이 남았다 그랬냐면 5명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요게 학생 수. 근데 그래서 5명이 앉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4명씩 앉아봐 했단 말이야. 4명씩 앉으니까 여기는 벼대,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았대. 근데 그 빈 의자 직전에 있던 여기는 몇 명이 앉았을까? 가 물음표란 말이지.
여기는 한 명이 앉아도 남는 의자가 아니게 된단 말이지. 두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세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네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따라서 여기 x 마이너스 한 번째 총 x개 중에서 한 개를 빼고 x 마이너스 한 개에 네 명이 모두 앉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맥시멈이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3x 플러스 5의 맥시멈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될 거고 미니멈은 x 마이너스 2에는 4명이 모두 앉았는데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앉았다. 요게 미니멈이 되겠지. 이 사이에 들어갈 거다. 이 부등식을 풀면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자. 얘 풀면 4x 마이너스 7이 3x 플러스 5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12보다 작아야 될 거고 답이 나왔네. 최대개수 물어봤으니까. 그래도 얘 마저 풀어보면 3x 플러스 5가 4x 마이너스 4 x는 9보다는 커야겠네. 따라서 x의 개수, 의자의 개수는 요만큼이 될 거고 맥시멈은 최대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1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활용해서 푸는 연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3보다 크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나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놈 그래프 그려봅시다. 요놈 그래프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러 갑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의 값이 3. x가 2일 때 y의 값은 3. 따라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있고 2,3을 지나고 있네요. 마이너스 1,3, 2,3을 지나고 있는 요 함수는 요렇게 생겨 먹을 거야. 여기서 y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겹쳐 그리면 요놈의 y 절편은 3, 기울기가 1인 직선. 따라서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들이 만나고 있는 교점을 보니까 0,3에서 만나는 건 확실하고 두 번째로 만나고 있는 지점의 x좌표는 2보다 큰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2보다 큰 범위에서의 등호를 찾아봅시다.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 플러스 1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2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그게 x 플러스 3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x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만나고 있는 이 지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4가 되겠네. 따라서 x 플러스 3의 값이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범위는 얘가 더 위에 있는 범위는 0에서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0에서부터 4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푸는 이 방법. 정수의 개수 구하래. 답은 5개.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쫄아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패턴으로 12번 문제를 풀어보면 12번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절대값 x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얼마보다 크라 그랬냐면 3분의 2k보다 크래.
자, 요놈 그래프 그립시다. y는 절대값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하면 그때 y의 값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나는 어디다가 점을 찍을 거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점을 찍으러 갑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점을 찍고서 여기다가 v 이렇게 그려주시면 요게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y는 절대값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y는 3분의 2k 얘가 요 밑으로 요렇게 내려가면 되잖아. y는 3분의 2k라는 놈이 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3분의 2k라는 놈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으로 가기만 하면 돼. 따라서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네요. 답은 마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괜히 쫄지 마시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조금 하고 나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 쉽게 풀립니다. 꼭 반드시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20회차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